네이버 블로그가 돈이 된다는데, 아니 근데 그거 어떻게 시작하는 건데? 블로그 개설부터 난간이신 분들에게 블로그 개설부터 카테고리 정하기, 블로그 배너 꾸미기 등 왕초보들에게 필요한 블로그 시작 방법, 그리고 N년차 블로거의 꿀팁까지 직접 화면을 통해 바로 설명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머니수정입니다. 이전에 계속 블로그 협찬을 통해 직장인임에도 불구하고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쉽게 알려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신 내용이 도대체 그래서 블로그를 어떻게 하냐? 라는 질문이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요즘 네이버 아이디 없으신 분들 없잖아요. 블로그 개설부터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네이버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네이버부터 가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이버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이미 기존에 블로그를 개설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미 개설해 놓은 블로그는 그대로 쓰시면 되고, 블로그 개설조차 안 되어 있는 분들은 화면을 보고 따라와 주시면 돼요. 네이버에 접속을 했을 때 블로그라는 게 뜰 거예요. 여기 블로그 탭에 들어가 주시면 저처럼 블로그 개설을 안 하신 분들은 블로그 아이디가 필요하다고 뜰 거예요. 그러면 블로그 아이디 만들기 먼저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블로그 아이디 같은 경우는 나중에는 변경이 불가해요. 네이버 아이디랑 블로그 아이디는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블로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서 본인이 그냥 기억하기 쉬운 아이디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머니 수정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뜨네요. 그러면 이 아이디로 사용해 볼게요. 블로그 아이디를 만들면 이제 내 블로그로 들어가 볼게요. 시작하기를 누르면 벌써부터 이렇게 마음에 드는 스킨을 정하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거 먼저 건너뛰고 천천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내 블로그에 들어오면 지금 아무것도 꾸며지지가 않았죠. 빈 공란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를 꾸밀 때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블로그에 들어가면 여기 프로필이거든요. 이곳이. 이게 프로필인데, 여기 글쓰기 옆에 관리를 들어가면은 우리가 블로그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관리로 먼저 들어가 볼게요. 관리로 들어가면 기본 설정, 꾸미기 설정부터 메뉴, 블로그 통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기본 설정이 한 개도 되어 있지 않죠, 지금. 그래서 기본 설정부터 먼저 해볼게요. 블로그 주소 같은 경우는 내 아이디와 네이버 블로그 도메인이 합쳐져서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블로그 명이랑 별명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애써서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본인이 좋아하는 애칭이나 별명이 있으면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블로그명 또한 내가 어떤 주제의 블로그다 라고 알 수 있게끔만 해놓아도 충분해요. 저 같은 경우는 맛집 위주로 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머니 맛 기행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볼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블로그 명과 별명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별명도 머니 수정으로 해놓을게요. 소개글 또한 가볍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되도록이면 TMI는 피해주시면 돼요. 소개글은 그냥 간결하게 N년차 직장인의 맛 기록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본인 개성이 들어가는 게 가장 좋겠죠. 소개글은 이곳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 개성이 잘 보이게끔 3-4줄 정도 간결하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블로그 주제인데 앞으로 내 블로그를 맛집 위주로 작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경제, 의학, IT 등으로 작성할 것인지에 따라 맞는 카테고리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카테고리가 꽤 많아요. 네이버 블로그는 카테고리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육아도 많이 하시고 방송 쪽도 있고요. 일상 생각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일기장처럼 사용하시는 건데 개인적으로 이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일단 저는 간단하게 맛집으로 할 거기 때문에 맛집을 선택을 할 건데, 혹시나 맛집이나 여행지 이런 걸 위주로 작성을 하실 경우에는 국내 여행 카테고리로 크게 들어가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여행 안에 맛집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맛집만 주구장창 쓰진 않을 거고, 내가 여행 자주 돌아다닌다, 여행도 취미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국내 여행으로 선택을 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일단 저는 맛집으로 선택을 먼저 해볼게요. 그리고 프로필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본인 사진으로 하셔도 되고, 내 얼굴이 노출되는 게 싫다 하시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나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 이런 사진으로 선택을 하셔도 돼요. 저는 일단 이거는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가 있는데 말 그대로 네이버 블로그 어플에서 보여지는 커버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PC 버전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깔끔한 게 좋다면 단색으로 그냥 해두시면 되고요. 굳이 이런 거에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할 만한 사진이 없으시면은 무난하게 흰색 배경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모바일 상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흰색으로 하시는 게 오히려 깔끔할 수는 있어요. 저도 이거는 일단 넘어갈게요. 확인 눌러주시면 반영이 되었고요. 블로그 들어와 보면 일단 여기는 지금 다 반영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본 서체 변경으로 넘어가 볼게요. 기본 서체 같은 경우는 내가 블로그 글을 작성을 할 때 기본으로 나온 서체를 말을 하는 건데, 지금 나눔 고딕으로 되어 있고 크기는 15, 색상은 없음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행간은 180%, 정렬은 왼쪽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서체나 크기 같은 경우는 굳이 변경을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 서체를 자주 쓰긴 하는데, 아무래도 포스팅을 하려면 고딕체나 기본 서체, 이게 가장 좋아요. 서체는 한번 확인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고, 이런 귀여운 서체들 있죠. 이건 정말 비추천합니다. 가독성이 많이 떨어져요. 이거 같은 경우는 포인트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크기는 15에서 웬만하면 고정해주세요. 우리가 네이버 유입 퍼센트를 보면 모바일 유입이 거의 반에서 반 이상이 넘어가거든요. 50% 이상이 넘어가요. 모바일 같은 경우는 크기가 15 정도는 돼야 가독성이 좋아요. 그래서 PC로 봤을 때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모바일로 봤을 땐 15가 어르신들 보기에도 좋고요. 13이나 11은 좀 작아요. 그래서 15를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밑에 사생활 보호나 스팸 같은 경우는 기본 블로그 설정이 아니라 블로그를 시작하고 나서 사용하는 설정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꾸미기 설정이 있어요. 네, 여기서 아까 처음 나온 스킨이 나오는데, 블로그 스킨 같은 경우는, 브랜딩 블로그 같은 경우는 유료로 디자인 외주업체에 맡기거나 캔바, 미리 캔버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작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기본 스킨만으로 사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은 원하는 스킨을 선택을 해주시고, 오히려 스킨보다 중요한 게 레이아웃이나 위젯 설정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스킨은 베이직한 걸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그게 가독성이 좋긴 해요. 아니면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걸 선택을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깔끔하게 흰색으로 해볼게요. 바로 적용하면은 이렇게 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일단 적용했고, 다시 관리를 들어와서 레이아웃 위젯 설정으로 들어왔는데요. 스킨보다 중요한 게 제가 레이아웃이랑 위젯 설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왼쪽과 가운데 레이아웃은 글 영역이 좁아 보여서 PC 버전으로 봤을 때 답답해 보여서 추천하진 않아요. 지금 보면은 글 영역이 이 정도인데, 얘네는 보면은 이렇게 글 영역이 보통으로 되어 있죠. 이럴 경우에는 가독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쪽 왼쪽이랑 가운데 있는 위젯보다는 보통 대부분의 블로거들은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위젯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세요. 위젯 같은 경우는 맨 밑에 보면 미리 보기가 있어요. 이렇게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다 클릭을 해보시고 본인 마음에 잘 들고 그리고 또 가독성이 좋은 그런 위젯으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요걸 한번 선택을 해볼까요? 그리고 미리 보기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글 영역이 굉장히 좁아지죠. 맨 오른쪽 위젯을 선택을 하고 다시 미리 보기를 하면 글 영역이 여기는 가로로 넓어져요. 확실히 시선이 더 글에 잘 가겠죠? 글 옆에 다른 카테고리나 프로필 이런 게 있으면은 아무래도 글에 갈 시선이 왼쪽으로 분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글만 보게끔 이렇게 위젯을 설정하시는 게 좋아요. 대략적인 레이아웃을 이렇게 설정을 했다면 내가 원하는 위젯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타이틀이 맨 위에 있고 메뉴 형태, 그리고 프로필 카테고리, 이웃 커넥트, 최근 댓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것도 옮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옮길 수도 있고 삭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거를 추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 취향인데 저 같은 경우는 프로필이나 블로그 정보, 카테고리 같은 걸 다 아래로 빼놓긴 했거든요. 그냥 글 먼저 보이게, 그리고 내 프로필과 블로그 정보 이런 것들이 맨 아래에 보이도록 해놨는데 이거는 본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하시면서 차차 변경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위젯 같은 경우는 보면 사업자 정보, 뭐 달력, 지도, 서재, 시계, 날씨에서 뭐 환율까지 있는데 보통 달력이랑 방문자 그래프를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달력 같은 경우는 내가 포스팅한 일자가 표시가 돼서 일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포스팅한지 알 수가 있어요. 또 방문자 그래프 또한 일주일 단위로 보여져서 확인하기가 되게 편해요. 방문자 그래프 같은 경우는 5일 단위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 방문자가 얼만큼 나왔는지 한눈에 바라볼 수 있어서 저는 맨 밑에 해놓는 편이고, 달력 같은 경우도 달력 보기로 설정을 하면 내가 포스팅한 글자가 붉은 글씨로 표시가 되거든요. 이걸 통해서 내가 포스팅을 일주일 동안 얼마만큼 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거들이 많이 달력이랑 방문자 같은 경우는 이 위젯을 많이 사용을 해요. 이렇게 위젯이랑 레이아웃 설정을 했으면 적용을 해보고요. 이렇게 적용이 되었죠. 그리고 다시 관리에 들어가서 세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굳이 이렇게까지 하진 않아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보시면은 스타일이나 컬러, 직접 등록 이런 게 있거든요. 타이틀은 블로그 제목은 어떤 폰트로 하고 크기, 색상 이런 것까지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댓글 스타일까지.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하나씩 보고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설정은 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메뉴 글 동영상 관리로 들어가 볼게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카테고리 설정 어떻게 하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바로 여기서 가능합니다. 일단 먼저 상단 메뉴 설정으로 들어오면요. 내 블로그 상단 메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최대 5개 메뉴와 카테고리의 배치가 가능합니다. 프롤로그, 블로그, 지도, 서재, 태그 순으로 배치됩니다. 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모르실 거예요. 근데 내 블로그를 들어갔을 때 맨 위에 프롤로그 있고 블로그 있죠. 프롤로그가 뭐냐면 우리 예전에 싸이월드 있잖아요. 싸이월드 홈페이지 들어가면 홈페이지 그 맨 첫 번째 페이지 있죠. 그것처럼 그냥 내 블로그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축약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블로그를 시작하기 전에 내 블로그는 이런 블로그다라고 내 개성을 뽐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이건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프롤로그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지도는 위치 정보가 첨부된 글을 지도 위에 보여줍니다 라고 뜨잖아요. 우리가 포스팅을 하면 이렇게 지도가 뜨는데 만약에 내가 서울에 포스팅을 했어요. 그러면 지도 위에 표시가 나요. 내가 여기를 갔다라는 표시가 뜨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대전에서 포스팅을 했어요. 대전 뭐 어디 가서 포스팅을 했어요. 그러면 지도 위에 대전이 표시가 돼요. 굳이 건들진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서재 같은 경우는 글감이 첨부된 글을 서재 안에 보여줍니다 라고 되어 있죠. 내 블로그로 들어오면 여기 서재가 또 있어요. 서재는 책, 영화, 음악, TV 글감을 첨부하여 글을 작성하면 내가 첨부한 글감별 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뜨는데 굳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서재는 사용을 안 합니다. 일단 이렇게 확인을 해두고요. 블로그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블로그 페이지당 글은 무조건 한 개로 해주세요. PC 버전으로 봤을 때 한 페이지에 글이 3개, 5개씩 나오면 글과 글이 구분이 잘 되지 않아서 내 블로그를 보는 사람들이 피로를 금방 느낄 수 있어요. 페이지당 글은 말 그대로 한 페이지에 글이 몇 개 나오냐인데 한 페이지에 글이 3개씩, 5개씩 나와버리면 생각 없이 이렇게 스크롤을 내리다가 내 글에 대한 체류가 굉장히 낮아지는 경우도 많고 보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신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페이지당 글은 무조건 한 개로 설정을 해주세요. 이제 카테고리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써야 할 포스팅이 어떤 주제인가 라고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맛집을 쓸 예정이면 카테고리에 맛집을 넣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카페를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굳이 맛집 카테고리에 카페를 넣지 않고 카테고리를 하나 더 전문성 있게 빼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 맛집을 하나 해놓고 카테고리 추가를 해서 카페를 하나 또 해볼게요.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국내 여행, 해외여행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정하셔도 돼요. 네, 그러면 벌써 카테고리가 4개나 만들어졌죠. 또 여행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지역별로 나누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예를 들어 국내 여행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도, 전남, 강원도 이런 식으로 나누시는데 너무 세분화된 지역으로 나누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 큰 카테고리를 만들어 놨잖아요. 국내 여행을 클릭하고 카테고리 추가를 누르면 국내 여행에 속하는 카테고리가 한 개 더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서울, 강원도, 경기도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하나, 2개씩 더 빼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분들 카테고리를 예시를 들어보면 국내 여행으로 만약에 했을 경우에 우리가 사실 여행지를 다니는 게 서울, 강원도, 경기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생각보다 글감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글이 굉장히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을 봤냐면 국내 여행을 카테고리를 빼고 그 아래에 맛집, 카페, 뭐 놀거리, 여행지 이런 식으로 빼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국내의 맛집들은 이곳에, 국내의 카페들은 이곳, 국내의 여행지는 이곳으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것도 소비자들이 찾아보기에는 카테고리별로 들어가기가 되게 편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예시를 들자면 우리가 다들 직장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행지를 가거나 맛집을 가는데 내 주변 근방으로 넘어갈 일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특화된 블로거 분들도 되게 많아요. 특히나 광역시에 사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블로그를 하시는 걸 많이 봤는데 만약에 대구에 대한 내용만 특화해서 전문성 있게 가실 분들은 대구에 대한 카테고리를 크게 하고 그 밑에 맛집, 카페, 여행지 이런 식으로 나누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구에서 거의 벗어나질 않는다. 내가 뭐 부산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면 지역 특화된 블로거로도 작성이 가능하잖아요. 특히나 한 지역만 파고들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한 협찬이나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 경우는 전문성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내가 대구 이 지역만 파고들 거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를 보면은 카테고리 명을 대구로 해놨죠. 그리고 카테고리 옆에 글 개수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글 개수 표시는 보시는 것처럼
대구 카테고리 옆에 글이 몇 개가 있는지 표시를 해주는 건데 사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글이 몇 개 없잖아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여러 개 나눠놨는데 어떤 게 0개고 1개고 이러면 너무 없어 보이죠, 사실. 그래서 초반에는 카테고리 옆에 글 개수 표시를 지워주세요. 그리고 점차 글감이 쌓여지고 누적이 된다면 그때 표시를 한번 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공개 설정은 이 카테고리를 공개를 하냐 마냐인데 당연히 공개로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주제 분류 같은 경우는 대구는 지금 큰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국내 여행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글 보기는 무조건 앨범형으로 해주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썸네일 있죠. 썸네일로 보이려면 앨범형으로 하셔야 됩니다. 블로그형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데 썸네일 비율 있죠. 원본 비율로 절대 하지 마세요. 원본 비율 같은 경우는 내가 세로 사진을 했으면 세로로 나오고요. 가로 사진을 했으면 가로로 나와요. 그러면 썸네일 앨범형으로 했을 때 정말 썸네일이 중구난방으로 이쁘지가 않거든요. 아직도 원본 비율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무조건 정방형 1대1로 해주세요. 그리고 카테고리 접기는 펼치기로 해주시면 되시고 맛집 같은 경우는 다 똑같은데 주제 분류가 이거는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맛집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당연히 앨범형 그리고 공방형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카페도 마찬가지고 카페도 맛집으로 당연히 들어가겠죠. 요것도 앨범형, 정방형 이런 식으로 다 카테고리를 설정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바로 반영이 됩니다. 확인을 해볼까요? 지금 여기 카테고리가 생겼죠? 이렇게. 내가 설정한 대로 바로바로 카테고리가 반영이 돼요.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프롤로그. 프롤로그 같은 경우는 PC 버전, 모바일 버전은 해당 안 돼요. PC 버전에서 내 블로그에 처음 들어왔을 때 보이는 화면을 설정하는 걸 말해요. 프롤로그는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 블로그 글이 먼저 보이게끔 유도를 하려면 프롤로그를 굳이 사용은 안 하셔도 돼요. 쉽게 설명해서 옛날에 우리 싸이월드 사용했을 때 홈 화면이 있잖아요. 그 화면처럼 내 블로그에 대한 정체성을 한눈에 보여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프롤로그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프롤로그의 경우 당연히 글 강조보다는 이미지 강조로 하시는 게 썸네일이 한눈에 들어와서 보기가 좋겠죠. 글 같은 경우는 정말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이미지 강조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여행이나 맛집 블로거들의 경우에는 프롤로그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글감이 어느 정도 쌓이면 내 카테고리별로 썸네일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내 블로그를 처음 들어왔을 때 호기심에라도 한 번 더 클릭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프롤로그는 PC 버전에서만 확인 가능해요. 또 메인 이미지와 글 목록을 내가 자신 있는 카테고리로 그러니까 썸네일이 이쁜 사진을 카테고리로 내세우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 보면은 메인 이미지 목록이 필수잖아요. 그래서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 내가 만약에 대구 여행지에 대한 썸네일이 굉장히 이쁘고 이게 자신이 있어요. 그러면 메인을 대구 여행지 카테고리로 걸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글 목록 2, 3 같은 경우에는 필수는 아닌데 사실 이것만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글 목록이 쌓였을 경우에는 무조건 저는 프롤로그를 하실 경우 2개, 3개까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것 또한 카테고리 설정할 수 있고 내가 만약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국내 여행 카테고리가 자신이 있다 할 경우 국내 여행 이 큰 카테고리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국내 여행에 맛집이 조금 더 사진이 이쁘다 할 경우에는 세분화해서 국내 여행 맛집으로 카테고리를 설정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줄수는 노출수인데 이미지가 한 줄이 있고 두 줄이 있고 세 줄이 있어요. 이미지가 여행지가 이쁠 경우에는 그리고 글감이 9개에서 10개 이상일 경우에는 세 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글감이 많지 않을 경우는 한 줄로 하시면 되는데 사실 웬만하면 다 세 줄씩 아니면 세 줄 이상 하시는 게 좋아요. 프롤로그 같은 경우는 글감이랑 포스팅이 좀 많이 쌓이고 아니면 이쁜 썸네일 사진들이 많이 쌓이고 나서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건 PC 버전이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한 블로그 한 달 정도 하시고 난 뒤에 설정하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 글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설정이 된 거고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뜨는데 나중에 글감이 쌓이게 되면 여기에 사진이 썸네일로 뜨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 블로그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프롤로그를 봤을 때 아, 얘는 맛집 블로그를 운영하는 친구구나. 아, 이 사람은 여행을 자주 다니는 블로거구나. 그리고 썸네일이나 사진이 굉장히 이쁘면 와, 이 사람 사진 되게 잘 찍는다 하면서 또 이렇게 나온 사진을 클릭을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블로그 메인에 뜬 블로거라서 한번 들어와 본 건데 여행 블로거이신 것 같아요. 여기 프롤로그가 있고 블로그가 있죠. 아까 제가 말했던 프롤로그를 메인과 글목록, 이분도 메인 하나, 글목록 2개로 해놓으셨죠.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은 썸네일이 되게 이쁘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클릭을 하게 된단 말이죠. 특히나 여행 맛집 같은 경우는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식으로 내 블로그를 카테고리를 하나하나 다 보지 않고도 프롤로그에서 이미 대충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이 블로거가 어떤 블로거다. 아, 이 사람은 여행을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은 사진을 잘 찍는구나. 이 정도가 다 파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스팅을 쌓아오신 분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꼭 프롤로그를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따라오셨다면 블로그 시작은 100%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젠 기본 작업을 탄탄히 해두었으니 걱정 없이 포스팅만 계속 쌓아두시면 돼요. 굳이 블로그를 꾸미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생각을 들이지 마시고 기본적인 것만 제대로 잡아놓고 포스팅하는데 더욱더 집중만 하시면 됩니다. 또 포스팅 글감이 쌓이고 더 욕심이 난다면 그때 프롤로그나 메인 블로그를 더욱더 크게 꾸미시면 돼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돈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